현재 감염자, 확진자 수를 가지고 미래에 2, 3주 후에 감염의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어느새 정부가 밝힌 종료일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얘기를 들어보시죠. 4월 말부터 5월 초 이른바 황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6일 연속 쉬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벌써 코로나 확진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석 달, 한 90일 가까이 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나왔고요. 첫 번째 사망자가 2월 달, 그리고 나서 2월 29일이 가장 사람이 많이 확진자가 늘어난, 거의 1000명 가까운 9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가 점점 그 증가세가 누그러지고 있고요. 결국 오늘은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18명 증가에 그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제는 종료할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 추세라면 네. 거리두기 예정대로, 그러니까 50명 밑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유지만 된다면 거리두기 종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저번에 2주 전에 했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상황은 많이 진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저 효과는 그 고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이제 보면은 이 효과를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을 더 시키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3차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 즉 한 번 정도의 더 이 거리두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 상황을 더욱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강도 3차 고강도 대책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2주를 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좀 힘이 들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접촉을 완화한다고 한다면은 혹시도 모를 침묵의 전파자들에 의한 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희 달력을 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연휴가 4월 말에 그다음에 5월 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바로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 그래서 연휴가 되고요. 토일까지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생각한다면 4일이 징검다리 휴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장 6일의 연휴가 이어지는데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KTX 열차표가 매진이 되고 호텔 예약이 꽉 차고 골프장 부킹이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추가로 3차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연휴가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야외로 또는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모를 그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한 명만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연쇄적 감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가, 네.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 오늘 올 때 차가 좀 많이 막히던가요? 차는 이렇게 많이 막히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국 올 때 보면 홍대에 보면은 이제 공원 하나 있잖아요. 뭐 이제 연트럴 파크. 연트럴 파크라고 예. 불리는 거기를 항상 지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날 특보가 이제 되면서 제가 하려고 매년 토요일 오후에 거기 지나다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조금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예전에 다니던 인파의 숫자를 거의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에도 많고 그 주변에 길가에 음식점은 쫙 있는데 그 음식점도 거의 다 사람이 차 있어요. 근데 물론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마스크는 다 쓰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데 어쨌든 그 연트러파크 주변만 봐도 뭐 정부에서 요구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거의 지금은 좀 유명무실화되지 않았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장면 보고 그런 생각이 좀 해봤어요. 네. 뭐 백화점이나 또 마트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등교를 안 할 것이냐? 언제까지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예배를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도 내일 정부의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 운동을 종료할 것인지 여부에 아마 그 대책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세균 총리 개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언제까지 엄마들이 굉장히 성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보내지 말자, 여름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네. 또 반대의 또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애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게임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다. 접속도 잘 안 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게 지금 올바른 처방입니까? 네, 사실 뭐 아무도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현재 정상적인 그 등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감염이 돼도 증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증상 감염, 그리고 또 이 침묵의 전파자,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방역 전문가들, 또 의료계 전문가들,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좀 가능하면은 아이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이런 기회에 좀 교육도 좀 시키면서 보건교육, 위생교육, 그리고 또 아동들을 통해서 가정에까지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예방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파시키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편하다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요. 자, 일본도 최근에 개학을 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제가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오 부소장, 이 사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아이들이 모여 있고요. 네. 저기 화면에 비치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사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 밀폐된 공간에 가지 마라. 예. 밀집된 공간에 가지 마라. 밀접 접촉자와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만 피하고 아동들은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책상을 떨어뜨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 저 거리가 안전한 거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네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5m가 넘는 거리에 있었던 사람도 비말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었거든요. 예. 저 정도는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 더 조심할지 안 할지, 지금 보면 맨 뒤에 학생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또 앞에 있는 학생들 마스크를 안 끼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을 위한 것인지 아이를 위한 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예, 참 일본이 참 많은 거를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결정적인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요. 어쨌든 많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줄어들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오늘 논산훈련소에 들어간 입소자 일부가 이제 감염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 부소장, 네. 이게 신천지 신도가 다였다면서요? 네, 신천지 신도 대구에서 발생했던 31번 확진자와 예전에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은 31번 확진자와 만났다는 걸 밝혔고 예. 자가격리 후에 최종 음성을 판정받고 훈련소에 입사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실을 숨기고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다만 재양성의 가능성을 너무
미진하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논산훈련소 확진자가 3명이 있는데요. 2명은 대구 출신, 1명은 창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병들끼리 또 밀접 접촉이 그렇죠. 일어났었기 때문에 같이 입소한 사람들 그리고 훈련 교관들 모두 전수조사를 해서 또 추가 확진을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군대 자식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모쪼록 지금 벌써 신천지 관련된 저희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 절반 훨씬 넘는 숫자가 신천지 관련 확진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신천지 확진자 어떻게 이게 예방할 수는 없을지언정 더 이상 좀 나오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감염 또 재확진 이것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